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 소식 보셨죠? 별거 없죠. 그 난리법석인 서울도 별거 없습니다. 조용한 부산은 더 별거 없습니다. 포스트 빚내서 집 사세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집 사세요가 빚내서 집 사세요가 끝나고 난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난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미친 듯합니다. 부동산 펌프질이 여지껏 정부 탓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네요. 뭐 대출 같은 거 푸는 거 보면 그래요. 뭐 세금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걸릴 거예요. 성장률 보여주는 수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분 꼽으면 이미 부산 망하고 나라 망함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망했을 때 사야 되는 거 알죠? 예, 이 사람한테 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삽니다.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요. 저도 얼마 전에 하나 샀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하나 샀어요. 저 부동산 아파트 투기 시장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투자 시장이 되었건 어쨌든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퇴 이유를 생각해서 저는 조용히 지금도 익명의 유튜버로 살고 있지만 이제 조용히 익명의 농사꾼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M이라는 분에게 이 사람이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발끈하죠. 저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런 공격들을 당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지만 부산 망한다는 느낌이지만요. 박종훈의 지식 한방, 일명 박종훈의 분노 한방. 이 방송을 듣고 있다 보면 정말 한국 망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것들, 모든 나라들과 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모든 나라, 모든 경제 상황을 다 끌고 와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남의 나라 욕할 때가 아니죠. 자,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자 뉴스에도 6월 30일자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연기하게 된 까닭은 첫 번째 이유로는 그걸 들었죠.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PF 시장 연착륙 과정을 감안했다는 해설이다. PF 시장 연착륙 때문에 그래요. PF 위기 관리 가능하다 했어요. 이딴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는데 지금 정부 들어선 지 2년 지났어요.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PF 얼마인가요? 뭐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한 200조 정도 되나요? 1년에 이자가 한 30조 정도 불어나나요? 2년, 3년 버티면요. 이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분양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 몇 건, 대출 많이 내주고 반짝반짝 거래가 일어나면 과거 같았으면 사람들이 좀비 때 마냥 다 달려들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뭐 경기가 위축된다 이러면 주머니부터 닫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순탄한 길이 아닌 것 같다. 저희 70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참 살기 어려운 시절이 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피부로 체감하십니까? 뭐 스트레스 DS 얘기고요. 그러면서 또 들고 나오는 것이 공급 부족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데 부산 미분양 쌓이죠. 공급이 부족하면 미분양이 왜 쌓이겠습니까? 시장에 물량이 많다는 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0.3%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5%로 잡았다고 하죠. 목표치를 2.5%로 잡았습니다. 주요 5대 은행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가계대출 천조시대, 뭐 가계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뭐 천조라고 잡아보면 25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 가계부채를 얼마나 했는지 뉴스를 계속 검색해봤는데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5대 은행에서는 대출 25조 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23조를 땡겼었어요. 22조를 땡겼었어요. 가계대출 내줄 여력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야기하겠죠. 야, 우리가 연초에 제시했잖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5%로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죠.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21년으로 가볼까요? 21년에
농협은행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들이 연간 대출 한도를 초과하면서 이거 일본에서도 시행했던 그거죠. 가계대출 총량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대폭망이 왔었죠. 대폭망이 왔었어요. 21년과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무진장 대출 이미 땡길 만큼 땡겼어요. 월간 기준으로 뭐 5조를 땡겼니, 뭐 6조를 땡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계대출 범위를 넘어서면 PF 살린다고 건설사 좀 살릴 수는 있겠죠. 자영업자들 이 대출 문제 때문에 이걸 연기했다고 하는데, 야, 대출 더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좀 영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게 우선인데 끊임없이 빚내서 빚 갚아라만 반복하고 있을 따름인 것 같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가계대출 또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빛나라가 오늘 제목에서 포스트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정책 자금만 40조를 푼다고 했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행한테는 가계대출 25조 내로 제한하라고 해놓고 정책 자금을 40조를 풀고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네, 쿠팡알리 링크 깜빡하지 마시고 장바구니 넣어놓고 결제하기 전에 링크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기 링크도 한번 눌러주시면 가장 큰 저에게 지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도 물량 55,000개. 다른 지역들은 매도 물량이, 서울도 보셨죠? 서울도 한창 때 85,000개 찍었던 매물이 82,000개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부산은 떨어지지 않고 현상 유지 혹은 미세하게 늘어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요. 뭔가 대구도 미분양부터 시작해서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고 있는데요. 부산은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습니다. 자, 거래량 89건. 자, 다음 달 거래량 2,300건. 좀 호기롭게 시작해요. 늘 호기롭게 시작하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600건. 와, 미쳤다. 근데 LH 40건 제외하고 나면 540건. 주간 기준으로 쭉 보면은 평균적으로 520건 정도 되나요? 다음 달에는 시뮬레이션 할 때 제가 다시 500건 수준으로 떨어뜨릴까 봅니다. 510건? 왜 지금 막차 느낌이었거든요. 이 막차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럼 다음 달에 야, 또다시 막차야, 너 타!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차 다 태워놓고 나면 어떻게 되지? 포스트 막차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서울에도 이런 현상들 있죠. 고가의 아파트들 신고가, 회복률 90 몇 %,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10억대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20% 정도 빠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20%. 지방광역시는 뭐 거의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고요. 30 몇 %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식상하다. 그동안 많이 회복했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실거래 가격이 찍히는 것을 보면 회복했다가 다시 빠지네. 다시 빠지네. 이런 느낌에 더 가까울 겁니다. 자, 6억 이상 거래가 조금 줄어들죠.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드는 느낌, 그리고 6억 이상 거래도 살짝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는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느낌. 가격은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파트 투미, 실거래 자료는 아파트 투미가 아주 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지나가면 요거만 계속 가격만 짚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도 웬만하면 30% 이상 빠지죠. 야, 이마에 빠졌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빠진다고. 지금이 집 사기 좋을 때 아니냐. 근데요, 제가 앞서서 뉴스나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뭐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부각시킨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제가 어제 말씀드나 참 어려운 시절이 올 것 같다. 그것이 지방광역시에는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막 어린 시절 뭐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시절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어려움을 한번 겪은 그런 세대들은 위기가 오면은 관리가 가능해요.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저 같은 세대만 해도 이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빚을 내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몰빵을 해서 들어간다? 나는 안 망하고 나는 멀쩡해지만 주위에 있는 20%, 부산 경제를 이끌어가는 20%의 자영업자들 어떡합니까?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다. 요쪽 요게 대구에서만 좀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3억 이하의 아파트들 중에서 요 직거래 건수도 있는데 3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쑥쑥 빠지는 현상. 40% 이렇게 빠지는 현상. 이 대구가 먼저 나타났고 부산도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의 하락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것이 진정되지 않았는데 부산 혼자 치고 나간다?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치고 나갈 것 같았으면 이미 인천처럼 치고 나갔어야 돼요. 한창 하락할 때 분위기가 같이 놀던 몇 개의 도시들이 있었어요. 세종, 대전, 대구가 그 흐름을 같이 했고요. 부산, 인천 이 흐름이 쌍둥이처럼 같았어요. 그다음 광주, 음, 울산 여기 쌍둥이처럼 흐름이 같았어요. 근데 세종, 대전, 대구 지금 다 같이 아니고요. 인천은 상황이 조금 낫고 오히려 부산은 그걸 깔아먹고 있고 울산은 상황이 조금 낫고 광주는 거의 폭망 수준이고 뭐 이렇습니다. 뒷부분은 좀 줄이겠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이 보니까 토지 시장도 안 돼. 분양권 시장도 대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트레스 아니다. DSR 뭐 해서 좀 제외시켜주고 미분양분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세 5년간 비과세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부산 사람들도 굳이 지금 미분양 5천 개를 넘어섰는 이 마당에 분명히 미분양 제가 연말까지 가면 거의 한 만 개수 9천 개 만 개 수준까지 분양하는 족족 태반이 미분양 사태로 가게 되면 미분양 개수 만 개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된다. 정부에서 아주 좀 이상한 시그널들이 막 뒤죽박죽 나와서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빚내서 집사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분들의 자산 가격을 정부가 끊임없이 지탱하기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가 펑크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